가족보다 가깝다고 믿었던 친구. 하지만 그녀는 20년 넘게 내 흉을 보고 내 복을 깎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백술래 보살님은 피눈물을 흘리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질긴 악연을 끊어내자마자 거짓말처럼 찾아온 귀인과 대박 행운, 내 복을 갉아먹는 가짜 인연 구별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어서 오세요, 보살님. 오늘도 고단한 하루 보내시느라 애쓰셨죠? 자식 걱정에, 집안일에 온 마음이 쪼개져 사시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이 채널은 보살님의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쉼터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손가락 하나로 짓는 복이 보살님 댁내에 큰 공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두 분의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충북 제천에서 한약방을 28년 운영하신 백술래 보살님 68이세요. 45년 지기 친구의 배신을 알게 된 뒤 그 인연을 정리하고 진짜 귀인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신 주명자 보살님 71세요. 남편의 30년 바둑 친구를 끊고 나서 남편이 완전히 달라진 이야기예요. 혹시 보살님 주변에도 만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참고 만나는 사람이요. 오늘 이야기가 보살님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라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충북 제천 의림지 근처에 작은 한약방이 있었습니다. 백시 한약방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주인은 백술래 보살님, 이 보살님이 한약방을 시작한 건 40살 때였습니다. 28년 전이에요. 원래 간호사로 15년을 일하셨는데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신 뒤로 한약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독학으로 한약 공부를 하셔서 자격증까지 따셨습니다. 남편분은 시청 공무원이셨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셨어요. 지금 아들은 대전에서 약사로 일하고 딸은 청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술래 보살님한테는 45년 지기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은 정미.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고 서로 결혼하고 나서도 계모임을 같이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계모임, 그 외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정미가 힘들 때 백술래 보살님이 돈을 빌려준 적도 있었어요. 3년 전에 500만 원 아직 못 받았지만 친구니까 재촉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겨울이었어요. 백술래 보살님이 제천 중앙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생선 가게 앞에서 아는 얼굴을 봤어요. 계모임 동생인 영숙이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려는데 영숙이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백술래 보살님이 물었어요. 영숙아, 무슨 일 있어? 영숙이가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사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 정미 언니가요. 언니 뒤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녀요. 백술래 보살님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미가? 영숙이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저도 오래 참았는데 더는 못 참겠어서요. 정미 언니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술래 언니가 한약방에서
돈 많이 버는데 쪼잔하게 군다고, 자기한테 빌려준 돈도 맨날 얘기한다고. 근데 언니, 그 돈 얘기한 적 있으세요? 백순례 보살님은 한 번도 그 돈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정미가 먼저 얘기하기 전까지는 기다리자고 생각했거든요. 영숙이가 더 말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언니 아들이 약사 된 거요. 정미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약사가 뭐 대단하냐고, 요즘 약사팔이 날린다고. 언니 딸 학원도 그렇대요. 학원이 장사가 안 돼서 쪼들린다고 소문내고 다녀요. 백순례 보살님은 시장 한복판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45년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알았고 서로 결혼식 들러리까지 서줬습니다. 손을 잡고 같이 울었던 날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날 밤 백순례 보살님은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지난 일들이 떠올랐어요. 큰아들이 약대 붙었을 때 정미한테 전화했습니다. 기쁜 마음에 제일 먼저 알렸어요. 그때 정미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래, 잘 됐네. 근데 약대가 요즘 인기 없다던데. 그때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딸이 학원 차릴 때도 정미한테 말했어요. 정미가 그랬습니다. 학원? 요즘 학원 다 망하던데. 괜찮겠어? 그때도 걱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살님,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혹시 보살님도 이런 친구가 떠오르시나요? 내 좋은 일에 한 번도 진심으로 축하해 준 적 없는 사람, 늘 찬물 끼얹는 말을 하면서도 오래 알았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겼던 사람, 지금 생각나시는 얼굴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백순례 보살님은 며칠을 고민하셨어요. 절에 가고 싶었습니다. 월악산 덕주사로 가셨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버스를 탔습니다. 법당에 앉아서 관세음 보살님께 절을 올렸어요. 절을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45년 우정이 가짜였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스님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비구니 스님이셨어요. 보살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네요. 백순례 보살님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보살님,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길을 가느니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낫다. 혼자 가더라도 악을 짓지 말라. 인연에도 수명이 있어요. 다한 인연을 억지로 붙들면 그게 악연이 됩니다. 보살님, 그 친구분은 보살님 복을 시기해서 입으로 깎아내린 거예요. 입으로 남의 복을 깎는 건 자기 복도 깎는 겁니다. 백순례 보살님은 그날 절에서 내려오면서 결심했습니다. 다음 계모임 날이었어요. 백순례 보살님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왜 안 와? 아파? 백순례 보살님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미야, 나 이제 계모임 안 나가려고. 건강도 안 좋고 정리 좀 하려고. 정미가 물었어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백순례 보살님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쉬고 싶어서 연락할게. 그 뒤로 정미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어요. 45년을 매주 만났는데
갑자기 안 만나니까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한 달쯤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웠습니다. 한약방에 출근하는 발걸음도 가벼웠어요. 예전에는 정미 만나고 오면 왠지 모르게 축 처졌거든요. 그게 없어지니까 온몸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약방에 새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이름은 오경희 보살님, 65이셨습니다. 제천에 막 이사 오셨대요. 서울에서 출판사를 30년 운영하시다가 은퇴하고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사장님, 저 불면증이 있는데요. 좋은 약 있을까요? 백순례 보살님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렸습니다. 처방을 내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오경의 보살님이 가시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참 편안하시네요.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좋아져요. 백순례 보살님은 깜짝 놀랐어요. 정민은 4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오경희 보살님은 그 뒤로 단골이 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약도 지어 가시고 차도 한잔 하셨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오경희 보살님이 말씀하셨어요. 순례 언니, 제가 서울에서 출판 일할 때 알던 PD가 있어요. 지역 방송인데 충북 어르신들 이야기 다큐 만든대요. 언니 한약방 이야기해도 될까요? 간호사에서 한약사로 스토리가 너무 좋잖아요. 백순례 보살님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무슨 방송까지. 그래도 오경희 보살님이 밀어붙였어요. 결국 지역 방송에 나갔습니다. 제2의 인생을 찾은 사람들이라는 코너였어요. 방송 나간 뒤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에서, 대전에서, 광주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한약방 매출이 1.5배로 뛰었습니다. 아들이 대전에서 올라와서 말했어요. 엄마, 방송 봤어. 멋있더라. 근데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안색이 좋아? 백순례 보살님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상한 인연 하나 버리고 신선한 인연 하나 드렸거든. 보살님,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백순례 보살님은 45년 친구를 끊고 나서야 진짜 귀인을 만나셨어요.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비니까 나를 높여주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살님, 친구만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의 친구도 봐야 해요. 아내가 아무리 살림을 잘해도 남편 곁에 나쁜 친구가 있으면 집안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이천 도자기 마을 근처에 작은 공방이 있었습니다. 흙내음 공방이라고 이름 붙은 곳이었어요. 주인은 주명자 보살님, 주명자 보살님은 원래 이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25년을 일하셨어요. 퇴직하고 나서 도자기에 빠졌습니다. 14년 전 57살 때 공방을 열었어요. 직접 만든 찻잔이나 화병을 팔았는데 입소문이 나서 서울에서도 손님이 올 정도였습니다. 남편분은 고정열 씨, 평생 농협에서 일하셨고 8년 전에 퇴직하셨습니다. 문제는 퇴직 후에 생겼어요. 남편한테 30년 넘게 알고 지낸 바둑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름은 상돈이 형이라고 불렀어요. 둘이 젊을 때부터 매일 저녁 바둑을 뒀습니다.
바둑은 괜찮았어요. 근데 바둑이 끝나면 술을 마셨습니다. 그게 30년 동안 계속됐어요.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낮부터 상돈이 형 집에 갔어요. 바둑 두고 술 마시고 저녁 때 비틀거리면서 들어왔습니다. 주명자 보살님이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상돈이 형이 외롭대. 가끔 놀아줘야지. 그런데 가끔이 아니라 매일이었습니다. 한 달 술값만 100만 원이 넘었어요. 5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안 들어왔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주명자 보살님이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상돈이 집에 전화했습니다. 상돈이 아내가 받더니 말했어요. 언니, 형님네 둘이 여기 있는데요. 정렬이 형님이 쓰러지셨어요. 119 불렀어요. 주명자 보살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남편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알코올성 간경화 초기입니다. 술 끊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3년 내로 간암됩니다. 주명자 보살님은 남편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상돈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병문안 와서 하는 말이 야, 정렬아, 빨리 나아. 바둑 상대가 없어서 심심해 죽겠어. 주명자 보살님은 그 말 듣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30년 친구라면서 친구가 죽을 뻔했는데 바둑 타령이에요? 남편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심심한 것만 걱정이에요? 주명자 보살님이 복도로 상돈이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 앞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상돈이 씨, 우리 남편 술 끊어야 해요. 앞으로 만나지 마세요. 상돈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 형수님, 그게 무슨 소리야. 30년 친군데. 주명자 보살님이 말했습니다. 30년 친구면 뭐해요. 그 30년 동안 우리 남편 간을 망가뜨린 게 누군데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날 이후 상돈이 연락을 다 끊었습니다. 남편이 퇴원하고 나서 힘든 시간이 시작됐어요. 30년을 매일 저녁 바둑 두고 술 마시던 사람이 갑자기 저녁에 할 일이 없어졌거든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았다 일어났다,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주명자 보살님이 남편을 공방으로 데려갔어요. 여보, 나 일하는 거 옆에서 봐요. 남편은 처음에 시큰둥했습니다. 흙 만지는 게 뭐가 재미있냐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보더니 손이 근질근질했나 봐요. 나도 한번 해볼까? 작은 잔 하나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남편 손으로 만든 첫 작품이었어요. 주명자 보살님이 그 잔을 가마에 구워서 찬장에 올려뒀습니다. 남편이 그걸 보더니 눈가가 젖었어요. 내가 만든 건데 괜찮네. 그 뒤로 남편은 매일 공방에 나왔습니다. 술 대신 흙을 만졌어요. 바둑 대신 도자기를 빚었습니다. 1년 뒤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의사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주명자 보살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남편 친구를 바꿨어요. 지금 남편은 공방에서 인기 작가가 됐습니다. 고정열 작가의 손맛 찻잔이라고 이름 붙여서 판매해요. 한 달에 1~2 개씩 팔리는데
주문이 밀려 있어요. 아들이 내려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도예가가 됐어?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야, 이게 다 엄마 덕이다. 엄마가 나쁜 친구 끊어줬거든. 보살님, 주명자 보살님은 남편의 30년 술 친구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살아났어요. 건강도 돌아오고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부부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나쁜 인연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비니까 좋은 것들이 들어온 겁니다. 보살님, 여기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백순례 보살님은 45년 친구를 끊고 귀인을 만났어요. 주명자 보살님은 남편의 30년 친구를 끊고 남편을 되찾았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상한 인연을 버릴 용기를 내셨다는 겁니다. 법구경 제6장 현자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길을 가느니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낫다. 혼자 가더라도 악을 짓지 말라.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라고요. 보살님, 인연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음식도 상하면 버려야 하잖아요. 상한 음식 먹으면 배탈이 나듯이 상한 인연 붙들면 인생이 아파요. 오래 알았다고 다 좋은 인연이 아닙니다. 오래 알아도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은 악연이에요. 그 자리를 비워야 귀인이 들어옵니다. 오늘 저녁에 보살님 인간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운이 빠지는 사람을 왜 만나세요? 오래 알았다고요? 미안하다고요? 보살님, 그건 보살님 복을 깎는 겁니다. 상한 인연은 용기 내서 정리하세요. 그래야 보살님 인생에 봄이 옵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좋은 기운이 보살님 댁내에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매일 저와 함께 마음 닦으실 분은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인연을 맺어주세요. 법보시, 진리를 전하는 것은 최고의 공덕입니다. 그리고 보살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상한 인연, 나는 정리한다라고 적어보세요. 적는 순간 보살님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보살님 잘 될 거예요. 부처님 가피가 보살님 곁에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살님. 2026년 병오년 보살님과 보살님 자녀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풀리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고맙습니다.